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내년 R&D 예산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누가 한 얘기냐? 어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대폭 증액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R&D 예산 대폭 삭감이 되고 과학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처음에 왜 삭감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박 수석은 이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R&D 예산 일부가 나눠 먹기식으로 쓰였던 과거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란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복원이 아니다. 잘못된 관행,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지원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대통령실 전공의와 대화 물밑 설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이 이르면 당장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 3일인 거죠. 이 3일에 이 전공의와 대통령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일단 공이 전공의한테 가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실은 전공의와 대화, 물밑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전공의와 대화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회의 섞인 시각이 있습니다. 볼까요? 대전협은 스스로 우린 대표가 없다고 한다.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뿐 대안을 제시한 적도 없다. 박 비대위원장이 있을 뿐 비대위원들은 없는 산모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해도 실상 그럼 다른 전공의들이 같이 그 의견을 따라올 것이냐 여부는 그건 또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첫발 내딛고 대화를 일단 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점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막판 늘어난 경합지 50곳이 승패 가른답니다. 네, 오늘 D-6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 그런데 오히려 막판에 경합지가 늘어났다. 50곳이 승패를 가른다라는 건데 한국일보의 이 자체 추산입니다. 여야의 판세 분석 등등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약 110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약 90에서 100석 그리고 50석이 경합이다. 새로운 미래 여기 한 석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한국일보의 자체 추산입니다. 자체 추산.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이냐. 또 오히려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판 경합지가 더 늘어나냐라는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합지가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 막말만 남은 총선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여야 대표들 한동훈, 일배, 일단 강성 발언, 이재명, 나배, 여성 비하 논란, 여야 대표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경합지는 늘어나고요. 발언은 세지고요. 막말만 남은 거 아니냐. D-6일. 게 오늘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다. 어휴 관심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재외투표율 62.8% 선관위의 과대 포장입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대 포장이다. 왜? 여기 보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국내 투표와 달리 선거 전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를 거친 사람만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62.8%는 이 등록 인원 대비 투표율이다라는 겁니다. 언뜻 봤을 때 62.8% 투표했다라고 하면 재외국민 10명 중에 6명이 넘게 투표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나 유권자예요. 투표할 겁니다라고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이 62.8%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절차가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6명이 투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최종 4월 10일 날
최종 투표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가 더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대만의 허리 때린 7.2 강진입니다. 137명이 고립이 됐고요. 현재 기준 최소 9명이 숨지고 970, 80여 명, 거의 한 1000명 가까이가 지금 다친 상황입니다. 건물 자체가 옆으로 완전히 기울었죠. 7.2 강진이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봤더니 이게 지금 원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이 3-4개 정도의 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 원폭으로 따져 3-4개가 아니네요. 32개입니다. 32개랑 맞먹는 위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기울어질 수밖에, 이 건물만 기울어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기울어졌다. 여진만 200번이 넘게 지금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추가 피해가 없길 좀 바라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어제 비도 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푸바오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한 이 에버랜드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 차 안에, 무진동 차인데 요 차 안에 지금 푸바오가 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다 우산을 쓰고 모여 한 6,000명가량 모였다고 해요. 새벽 4시부터 다 모였다라고 하는데 푸바오 1354일의 추억을 남기고 어제 떠났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지금 바로 보이는 저 모습입니다. 지금 천천히 차가 움직이고요. 저 안에 지금 푸바오가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 송사육사님 지금 눈물을 참고 뒷문을 닫고 눈물을 참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 울컥했다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푸바오 지금 중국에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한 모습이니까요. 중국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저희 이 푸바오랑 함께한 저희가 기록이 좀 있어 좀 찾아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푸바오 최초 자연 번식 아기 판다였습니다. 그리고 사육사 4명이 다 이게 붙었었죠. 1354일간 우리와 함께했고요. 푸바오 이름을 짓는데 5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바오 굿즈가 330만 개가 팔렸고요. 이 푸바오가 있는 동안 이 판다 월드 에버랜드를 방문한 사람이 550만 명, 그리고 이 에버랜드 판다 영상 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500억 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희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좀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집 승부입니다. 바로 좀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반집 승부 50에서 60곳 여야 운명이 갈린다입니다. 네, D-6일 이제 총선 딱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코어 봤을 때 여야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50에서 60곳은 지금 접전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반집 승부가 뭐냐?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바둑은 집을 세서 그걸로 이제 승부를 가르는데 한 집도 아니고 반집이라는 겁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바뀌는 상황, 그걸 반집 승부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야 총선 판세가 반집 승부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여야 전국 50곳 수백 표 차로 결판. 50곳 격전지인 거 맞는데 여기 몇 표 차냐? 수백 표 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야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이 전국의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의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이런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육상전 중에서도 백병전, 육탄전 상태가 됐습니다. 저기 무슨 여론조사 지지율 이제는 온갖 가짜들이 흥행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저희가 분석하는 바로는
49개, 한 50개쯤이 소위 말하는 지지율 2, 3%로 완전히 저쪽으로 갔다,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 갔다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도 둘 다 한동훈 위원장 이 55곳이 지금 격전이다. 이재명 대표 50곳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50석에서 60석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대체 그러면 6일 뒤에 4월 10일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거야?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앞에 지금 판넬을 놓아드렸어요. 판넬에 여야 4월 10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야가 몇 표가 나올지를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적어주시죠. 사실 이게 뭐 여기 수백 표 차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수백 표 차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을 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여기서는 한 표가 깎이는 거고요. 이쪽에서 한 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표 차입니다. 한 표를 행사하는 거에 따라 2표 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백 표 차다라고 얘기를 하면 몇십 명 투표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아파트 단지들로 생각을 하시면 아파트 한 동에 유권자가 물론 층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더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동 차로 지고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요번 선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 적으셨나요? 앞에 꽂아주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저 끝에서 김진욱 대변인부터 115 대 185. 115여, 185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짧게 설명을. 지금 이번에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 90에서 100석 정도를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고 한 50곳 정도를 지금 경합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 경합 지역의 한 반 정도가 한 25곳이다. 그럼 90에 25곳 정도 하면 한 115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사실 그 야권 네, 정권 심판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넉넉 잡았을 때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85면 사실 지난 총선보다 더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야권이 우세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철현 의원님. 지난 그 20대 총선에서 122석을 얻었거든요. 21대 때는 103석을 얻었는데 지금 초박빙 지역 50곳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지표가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더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정권 심판론에 좀 힘을 실어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비례 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조국 혁신당 플러스 민주당이 어떤 굉장히 그 투표율이 지민 비조 전략이 상당히 조금 맥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박빙 지역이 전체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이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면 아마 120석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요. 아마 120석을 꼭 필요한 이유가 보면 이게 개헌 저지선이기도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전망해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장현주 변호사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123석과 177석이라고 적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에 진짜 접전인 지역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봤던 건 사실 그럼에도 일단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도 각자 이제 판세를 분석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석에다가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을 더한 숫자이기는 한데요. 사실 오늘 이 순간에 뭐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뭐 다음 주에 총선에서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세 분은 대략 120대 180 정도인데 신지호 의원님은 140, 그죠? 그리고 민주당이랑 조국당을 따로 쓰셨어요. 국힘 140, 민주 130, 조국당 따로 12.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중앙선관위가요, 역대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렇게 끝나고 나면요, 네. 유권자들 투표를 했는지 여부, 그 투표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그 표본수도 많고 그래서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최근 뭐 몇 차례 있었던 총선 조사 결과를 보면요,
선거 일주일 남기고 일주일 내에 그 표심을 정하는 경우가 40% 안팎입니다. 네. 40% 안팎이라서 그런데 지금 어떤 이슈 관련해서 보면요. 국민의힘은 이제 악재를 거의 다 털어냈다. 악재를 거의 다 털어냈고 전공의들과 대통령의 대화 이게 네. 어떤 식으로 될지. 근데 지금 민주당 쪽, 조국당 쪽에는 초대형 악재가 뭐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지금 등장을 했다. 김준혁 후보의 역대급 망언, 네. 또 양문석 후보의 불법 사기 대출 뭐 등등 해가지고요. 이게 이슈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안고 가자, 뭉개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그 중앙선관위 조사로 마지막 일주일 내에 40%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는 거기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 분들보다는 좀 더 국힘이 많이 갖고 가고 야권이 좀 적게 갖고 가는 걸로 쓰셨다라는 걸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한 120, 180 여기서 좀 왔다 갔다 다 좀 비슷하게 그 정도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신주영 의원님은 약간 아직 요 6일 동안 좀 더 여건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근데 지금 이게 약간 격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야권이 좀 앞서는 그런 분위기건 맞지만 격전지가 그럼에도 50곳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 건지 다음 기사 볼까요? 나배, 일배, 당대표들이 지지층 결집 노려 저질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제주 4.3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3의 책임이 우리 저 당에 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일배 출신입니다. 일배 출신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오히려 묻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그거 하라고 말 안 하고 그냥 4.3 이날만 와서 말로만 제주민을 위하는 척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배 뭐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 간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네, 지금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는 이런 말들이 지지층 결집을 노려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철현 의원님, 사실 지지층 결집은 될 수 있지만 중도층 표심을 잡는 건 글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지층 결집과 떨어지는 중도층 둘 중에 뭐가 더 파이가 큰 거냐, 플러스인 거냐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지지층 결집이 더 크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최근에 와서 굉장히 발언이 강성해졌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볼 땐 중도층을 향한 조금 충격요법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도층을 겨냥을 한 발언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충분히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보면 어쨌든 간에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로 대표가 항소심에 유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외에 이상 돌풍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헌정사에 최초로 이 체포동의안이 2번이나 이 국회에 제출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네. 이 부분이 아마 이 국민의힘의 지지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이재명 대표와 좀 차이가 있는 건 이재명 대표 조금 막말급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센 말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서로의 어떤 발언에 대한 차이도 주면서 제가 볼 때 그동안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상하게 이 선거 운동을 하냐. 이재명 대표나 조국당이 굉장히 좀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막발 쏟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세게 발언을 해도 된다는 그런 요구도 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어떤 지지층의 어떤 메시지도 충분히 좀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중도층을 겨냥해서 좀 센 표현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막말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세게 말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신숙 대변인님.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발언은 중도층을 포기한 전략이다.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만 그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대로 정권 심판론이 비등했을 때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당들은 주로 자성과 혁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읍소 전략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그런 것을 오전에 잠깐 하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다시 강성 발언으로 돌아서고 이러거든요. 사실 이거는 포기한 거예요. 그만큼 이번 선거는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견인해내겠다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 부분은 아마 그 총선 결과를 보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이건 포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지호 의원님. 근데 나베하고 일베가 똑같은 막말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저 타이틀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나베는 이제 나경원의 나와 아베 전 총리 몇 년 전에 이제 사망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친일파다 해갖고 나베라고 하는데 일본 단어로 나베라는 건 냄비입니다. 그래서 이 냄비라는 표현은 우리 여성들의 향한 성적 비하 발언인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베 그리고 그 유삼영 후보를 뭐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들이 만든 그 포스터에 보면은 또 냄비라는 표현이 냄비를 밟아버려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건 막말해 봤는데 일베가 왜 막말이죠? 일간 베스트의 준말입니다. 일베가 막말이 되려면 일베충이라고 붙었어요. 원래 일베충이라고 해야지 그게 막말이 되지. 일간 베스트를 줄여갖고 일베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게 막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막말 아니다라고 다시 또 받으셨어요. 네. 지금 일단 뭐 여야 대표 어쨌거나 분명한 건 말이 세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말이 세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잠깐 이 판넬에 직접 적은 여야 판세 분석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 현재 스코어 한강 낙동강 물길이 일단 왼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힘 실리는 민주당 단독 과반론. 네. 지금 저희 쭉 쓰셨습니다만 다 과반이에요. 네. 다 과반입니다. 지금 이 과반이 아닌 사례가 없는데 뭐 왜냐면 이 조국당까지 이 조국신당까지 다 이제 야권으로 하면은 신지호 의원님까지도 다 지금 과반이다라는 건데 이런 과반 얘기가 나오는 거 지금 여야 9호에서도 나오죠. 뭐 200석 개헌 저지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정당 지지도와 실제 선거 결과. 사실 D-6일 이제부터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공표하고 언론도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블랙아웃 상태예요.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뒤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20대 총선일 때는 지금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빨간색 이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좀 높다라고 나왔는데 실제 투표하니까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럼 21대 총선에서는 어땠느냐?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고 실제 투표에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요번은 지금 이게 지금 이 3월 말 지난달 말쯤에 나온 여론조사죠. 하나는 민주당이 높고요. 하나는 갤럽이 높고. 네. 지금 서로 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최종 투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게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사실 총선은 전국 선거긴 합니다. 이게 각 지역별 특색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딱 맞게 볼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총선이라는 것은 전국 지역구에 또 선거가 있는 것이고 또 비례대표 선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역구마다의 그 특성들을 이해해 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정당 지지율에 연동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마저도 기관별로 조금씩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운 선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격전지라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접전지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진짜 뭐 1000표 이하로, 그러니까 뭐 수백 표 차이로 뭐 승부가 갈라지는 그런 지역구가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각 정당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 막말을 줄이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마지막 한 표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줄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 그 절박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절박하게 국민들께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여야할 것 없이 지금 한 표가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선 단독 과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야 우세 여론조사 샤이 보수 때문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금 야당이 우세하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샤이 보수 때문인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샤이 보수 숨어있는 보수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보수입니다. 나 보수 찍을 거예요. 국민의힘 찍을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숨어있는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표는 주관적 정치 성향이다. 올해 3월 기준 한국갤럽 조사에서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32%로 진보 28%에 비해서 4%포인트 높았다. 이 지표는 유권자 스스로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스스로 정치 성향을 평가한 거라 급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보수가 진보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4%포인트. 그런데 여론조사는 야당이 더 우세하게 나온다. 이거 샤이 보수냐라는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보겠습니다. 꼴보기 싫다 실망이 만든 샤이 보수. 파괴력은 보수의 희망상. 이건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파괴력이 보수의 희망상 아니겠느냐 물음표를 붙였죠. 전문가들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판세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실 뭐 양쪽의 의견을 다 실긴 했습니다만 일단 글쎄 판세 뒤집지는 못할 걸 이게 좀 더 맞는 얘기 같다라고 좀 부제로 달았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샤이 보수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샤이 보수는요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리면 네.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지만 투표장에 나가서 보수당을 찍는 걸 샤이 보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나타나는 현상은 정확한 의미의 샤이 보수는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제가 이제 악재는 다 털어냈다 그러는데 최근까지 악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낙담한 보수층들이 있습니다. 아까 꼴 보기 싫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왜 좀 제대로 못해? 이제 난 뉴스 보기도 싫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무대에서 좀 빠져버리려고 하는 네. 이 선거 무대에서 좀 눈을 아예 눈길을 주지 않는 이런 그 낙담한 보수층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는 샤이 보수는 아니죠. 근데 그분들이 다시 위기 의식을 느끼고 네. 결집하는 양상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요 며칠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낙담 보수들이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도 참여를 통해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낙담 보수와 그 샤이 보수의 차이는 투표장에 안 갈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거저거 다 꼴 보기 싫다. 나 이번에 그냥 투표 안 할래. 네. 이런 보수층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재결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재결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보수가 다시 좀 재결집하고 있다는 걸 민주당도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선거가 종반전으로 가고 있다 보면 네. 어느 쪽이든 어느 진영이든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어느 진영이든 다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해석하는 걸 아전 인수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진보가 과대 포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의 샤이 보수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성격을 잘 구분하실 거다. 유권자들께서. 네. 정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3년 차. 이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말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경제 정책의 실패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건 네. 고물가죠. 지금 배, 사과 80%대, 대파 가격이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잡지 못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것이 지금 세게 불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 때문에라도 이번에 뭐 보수가 뭐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 당연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샤이 보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글쎄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